오늘은 현대시 마지막 시간. 자, 28페이지 첫 번째는 타는 목마름으로. 근데 이거는 별로 할 게 없어요. 왜냐면 그냥 읽는 그대로예요. 타는 목마름으로. 갈증이죠, 갈증. 자, 그래서 김지아 씨. 자, 김지아 씨는 저번에도 얘기 한번 한 것 같은데. 이분의 시는 어떻게 읽어주시면 된다고요? 그냥 무조건 민주주의에 대한 영어, 갈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바로 가볼게요. 화자를 보시면 화자 나 있죠? 근데 뭐 정리를 분석을 안 해도 의미를 거의 알 수 있는 거라서 그래서 가보시면 자 신새벽 뒷골목에 네 이름을 쓴다 민주주의요. 그래서 네 이름, 너의 이름, 너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너는 민주주의네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의인화했네. 자, 일단 나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요? 신새벽에 뒷골목에 있네요. 자, 왜 이 뒷골목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시대적 배경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당시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었죠. 우리나라가 1990년대까지만 해도 90년대는 또 모르겠다. 92년 되면서 이렇게 좀 바뀌기 시작했으니까 그 이전까지는 민주주의의 탈을 쓴 군부 독재였죠. 네. 자, 그래서 민주주의를 외치는 것은 이렇게 뒷골목에서 남들 몰래 이야기해야 됐었죠. 그 시절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네 이름을 쓴다 민주주의요. 자, 내 머리는 너를 잊은 지 오래. 내 발길은 너를 잊은 지 너무도 너무도 오래. 자, 보이시나요? 강한 부정하고 있죠. 이러면 당연히 반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잊지 않았어. 그러면서 오직 한 가닥 있어. 타는 가슴속 목마름의 기억이 네 이름을 남몰래 쓴다 민주주의요. 그래서 나는요 이 타는 목마름 제목처럼 이 민주주의를 굉장히 갈망하고 있구나. 굉장히 원하고 있구나. 왜? 이렇게 부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민주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군부 독재 시절이기 때문에. 자, 새벽이라는 단어 왜 썼을까요? 항상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언제가 가장 어두워요? 언제가 가장 어둡죠? 몰라요?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거예요. 새벽이 해가 뜨기 직전이죠.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오기 바로 그 직전이 가장 험난하고 가장 어두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새벽이란 단어를 한 거야. 자, 그래서 아직 동트지 않은 뒷골목 어딘가에 동트지 않았어요. 아직 민주주의가 오지 않았죠. 그 어딘가에 발자국 소리, 호루라기 소리, 문 두드리는 소리, 외마디 길고 간 누군가의 비명 소리. 자, 그리고 신음소리, 통곡소리, 탄식소리. 자, 그래서 이 민주주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세상, 억압이, 탄압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이 청각적인 심상으로 표현하고 있죠. 어떻게? 발자국 소리. 누군가 막 쫓아와요. 아니면 도망가요. 그리고 호루라기 소리. 잡으려고 하네요. 거기서 막 하면서. 문 두드리는 소리. 안에 있는 놈 나와. 혹은 살려주세요. 숨겨주세요. 이런 소리. 그리고 외마디 길고 긴 누군가의 비명소리 끌려가네요. 그래서 신음소리, 퉁곡소리, 탄식소리. 자, 이런 소리들을 통해서 결국 이제 사회의 억압적인 현실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속에 네 가슴팍 속에 깊이 깊이 새겨지는 네 이름 위에 바로 네 이름 민주주의. 네 이름의 외로운 눈부심 위에. 그래서 이 민주주의를 뭐라고 표현했죠? 외로운 눈부심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표현으로 보시면 무슨 법? 역설이죠? 역설법. 자, 외로운데 왜 눈부시나요? 자, 항상 진실을 추구하고 그리고 정의를 추구하는 길은 외로운 법이죠. 하지만 민주주의 너무나 바라는 거기 때문에 눈부시겠죠. 그래서 네 이름에 외로운 눈부심이 살아오는 삶의 아픔, 살아오는 저 푸르른 자유의 추억, 되살아오는 끌려가던 벗들의 피 묻은 얼굴, 떨리는 손, 떨리는 가슴, 치 떨리는 노여움으로 나무판자의 백묵으로 서툰 솜씨로 쓴다. 숨죽여 흐느낌, 네 이름을 남몰래 쓴다. 타는 목마름으로 타는 목마름. 민주주의여 만세.
자, 그래서 민주주의를 염원하고 있음. 정리할 게 별로 없죠. 이 정도만 딱 정리해 놓을게요. 자, 그래서 작품 감상 그 아래쪽에 보시면 주제는 당연히 뭐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신새벽이라는 시간적 배경이 담긴 의미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해가 뜨기 직전이 바로 이 신새벽이겠죠? 항상 하루 중에 가장 어두운 시기는 해가 뜨기 직전이다. 그래서 광복 때도 그랬죠? 광복되기 직전이 일제 억압이 가장 심했었어요. 그리고 사회적 탄압이 가장 심했던 시기가 역설적이게도 반대로 민주주의 실현이 얼마 안 남은 상태. 네, 이런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시인은 현실적 고뇌 가운데서 끝내 포기할 수 없는 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그래서 갈망하고 있죠? 손으로 몰래 쓰지요? 외쳐보지요? 뭐 이런 것들 쓰시면 되고. 자, 외로운 눈부심 했죠? 네, 역설적인. 자, 그리고 새들도 세상을 끄는구나. 아니다, 그쵸? 새들도 세상을 끄는구나. 자,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군부 독재에 대한, 독재 정권에 대한 비판이 있는 그런 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징적인 부분은 애국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애국가가 이제 펼쳐지면서 그 안에 있는 영상 등을 보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어요. 네, 화자를 찾아보시면 화자는 우리지요. 자, 그러면서 가보시면 자,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고 있죠? 영화를 보러 왔어요. 자, 근데 우리는 뭐라고 했죠? 애국가를 경청한다라고 했어요. 자, 미리 말씀드리고 가면 이 경청이 반어적이거든요. 왜 반어적이 될 수밖에 없냐면 나중에 밑에 하는 걸 보시면 알아요. 그냥 반어적이에요. 잘 들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자, 경청이 반어적인 거 체크 한번 해주세요. 자, 그리고 밑에 갔다가 다시 올게. 자, 그러면서 삼천리 화려강산에 을숙도에 일정한 군을 이루며 갈대숲을 이룩하는 흰 새떼들이다. 자, 삼천리 화려강산 애국가의 그 가사지요. 그래서 영화에 이제 새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자, 요게 좀 이해 안 될 수 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거든요. 옛날에 과거에는 극장에 가면 이제 영상이 시작할 때 애국가가 먼저 나왔어요. 애국가가 쭉 나오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애국가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다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국회된 경례 이렇게 하면서 그거 듣고 그러고 나서 막 광고 같은 것도 나오고 예고편 나오고 그리고 본편이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당시는 이제 우리나라가 북한에 대한 좀 열등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잘 살던 나라는 오 마이 갓. 아, 그 우리나라보다 북한이 훨씬 잘 살았어요.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래가지고 그 북한에 대한 열등감을 이제 어떻게 표출하냐면 야 우리가 훨씬 더 나아. 우리가 체제의 우월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뭐 계속 이렇게 선전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애국심을 강요하고 그리고 그 반공의식의 강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체제의 우월성을 증명하려고 계속 노력을 해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그냥 애국가 심심치 않게 다 계속 틀어요. 그리고 지금은 없는데 국기 개양식이랑 국기 하양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국기 하면 애국가 막 나와요. 동네에 있는 스피커에. 그리고 4시인가 한 5시쯤 되면은 또 국기 애국가 나오면서 국기를 내려요. 그러면 가던 길을 멈추고 이렇게 국기에 대한 경배해야 돼. 네, 아, 지금 정말 이해할 수 없죠. 네. 그래서 저는 안 그랬어요, 지금. 네. 자, 그래서 이 새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제 극장의 스크린에 뮤직비디오처럼, 애국가의 뮤직비디오처럼 이렇게 자연의 배경이 나오고 새들이 날아가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새떼들이, 자, 뭐라고요? 자기들끼리 끼룩거리면서 자기들끼리 낄낄대면서. 자, 비웃고 있지. 자, 새들은 누굴 보고 비웃어요? 우리를 보고 비웃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비판하고 있는 거야. 왜 비판하냐면 자, 1열, 2열, 3열 횡대로 자기들의 세상을 이 세상 떼어매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갑니다. 자, 새들은 뭐 하면서 자기들끼리 끼룩끼룩
비웃으며 또 일열, 이열, 횡대라는 단어 때문에 군부 독재에 대한 비판이 있는 거예요. 군부 독재를 암시합니다. 자, 그러면서 얘네들은 어떤 존재? 세상 밖으로 날아가는 존재. 왜 세상 밖으로 날아가요? 새들도 세상을 떠요. 왜? 이 땅은 살지 못하는 세상이니까. 살 수 없는 곳이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니네들 여기서 잘 살아봐라. 우리는 간다. 하면서 날아가는 거죠. 뭔지 아시겠나요? 자, 그리고 우리들도 우리들끼리 낄낄대면서 깔쭉대면서 자, 우리도 뭐 하고 있어요? 낄낄 깔쭉대죠. 자, 경청과 이 낄낄은 같이 있을 수 없는 거잖아. 애국가를 만약에 경청한다면 어떻게 하겠어? 엄숙한 표정, 근엄한 표정 이렇게 하겠지. 근데 하하호호 막 하면서 장난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청한다는 게 단어적인 거 알 수 있어요. 자, 우리도 우리끼리 낄낄대면서 깔쭉대면서 우리의 대류를 이루고 한 세상 떼어매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하는데 자, 우리도 뭐라고요? 세상 밖으로 가고 싶어. 왜? 여기서 못 살겠으니까. 저 새들을 보면서 새들처럼 떠나고 싶어요. 자, 그런데 새들은 뭘 가지고 있어요? 날개가. 우리는 날개가 없죠. 자, 갔으면 하는데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세요. 외국가가 끝났네요. 각기 자기 자리에 앉는다. 앉는 게 아니라 그냥 주저앉죠. 주저앉는다. 뭐 한다는 거야? 결국 현실에 체념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군부독재에 대한 비판이 있는 시입니다. 자, 그래서 주제 또 써볼까요? 자, 자유로운 삶에 대한 희구와 뭐라고 쓰시면 될까요? 비판? 아니면 그 뭐라고 해야 돼? 자유로운 삶에 대한 희구, 돌아가고 싶은 마음과 그리고 근데 비판하시면 되거든요. 아니면 풍자? 자, 그리고 아래쪽에 현실에 대한 시적 화제의 태도. 자, 비판적 풍자적이겠죠? 자, 그리고 형식과 기법의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하고 있다고요? 애국가를 이용해서 시상을 정리하자. 지난 함축적 의미 됐고, 자, 그래서 외제적 관점으로 이제 파악을 하시면 이제 결국 반영론으로 한번 생각하시면 어떻겠어요? 결국 군부독재에 대한 비판이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풍자라는 대상도 똑같네요. 군부독재. 자, 그리고 다음 시는 우리가 무리대. 이제 3편 남았어요. 자, 시의 제목은 우리가 무리네요. 원래 요 시는 그 물과 불의 원형 상징을 이용해서 시상을 전개하는 시거든요. 근데 원형 상징 안 하셔도 그냥 할 수 있어요. 소리가 가능한 그런 시입니다. 근데 문제가 나오면 항상 원형 상징이 나오는 시예요. 자, 그래서 화자를 찾아보시면 역시 또 화자 바로 나오죠. 물이에요, 물이. 자, 거기에서 자,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 뭐라고 했죠? 뭐뭐 한다면 이게 뭐예요? 가정했죠, 가정. 자, 물이 되어 만난다면 그리고 가문 어느 집에선 좋아하지 않으랴. 당연히 가뭄이 든 집에서는 되게 좋아하겠지. 왜? 물이 부족하니까 가뭄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이라는 것은 결국 가문 집을 무언가 부족한 집을 채우는 존재로서 긍정적인 이미지로 쓰였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키 큰 나무와 함께서 키 큰 나무와 그리고 함께 우르르 우르르 비 오는 소리로 흐른다면 흐른다. 참 좋겠네요. 그렇죠? 자, 키 큰 나무하고 물 같이 이미지가 연결되면서 물이 큰 나무를 뭔가 살리거나 물을 보충해주거나 이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뭔가 생명력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생명력이 넘치는 대상. 자, 그래서
그리고 나서 어디로요? 흘러가면. 어떻게 흘러가죠? 물은요? 한 방울씩 흘러가나요? 아니죠. 다 모여서 하나가 돼요. 화합해서 흘러간다. 그리고 점점점은 안 나와 있지만 생략되어 있죠. 점점점. 그러면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자, 물은 좋은 긍정적인 이미지에 씌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흐른다면 좋아요? 나빠요? 좋겠죠. 긍정적인 이미지 씌워. 자, 왜냐면 가문집을 살려주죠. 그리고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 가죠.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다음까지 연결해 보시면 왜 좋은지 알게 돼요. 자, 흐르고 흘러서 저물녘엔 시간이 지나면 저 혼자 깊어지는 강물에 누워 죽은 나무 뿌리를 적시기라도 한다면 죽은 나무 뿌리를 적시면서 뭐 할까요? 그 나무 뿌리를 살려낼 수도 있겠죠. 자, 그럼 부정적인 가치를 살려내면서 그리고 아직 처녀인 부끄러운 바다에 닿는다. 자, 그래서 흘러서 어디로 가요? 부끄러운 바다에 닿는다면 어떻다고? 참 좋겠네. 이런 내용이겠죠. 자, 그리고 여기 처녀인 바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순수한 그런 순수한 공간. 부끄러운 바다에 닿는다. 자, 그래서 이거 뭐 말하는 건가요? 자, 바다는 그러면 또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당연히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겠죠? 자, 물은 긍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는 대상, 그것이 바다. 그러니까 여기는 긍정적인 게 참 많은 이상향, 이상세계 이렇게 연결해도 되겠네요. 그치? 자, 그런데 그러나라는 시어가 있네요. 그러나. 자, 그러나 있으면 어떻게 돼요? 시상이 전환이 됩니다. 시상이 바뀌어요. 자, 그러나 지금 우리는 뭐로 만나요? 불로 만나려 만났어. 불로 만나. 자, 근데 물하고 불이 어때요? 서로 대조적이니까 얘는 안 봐도 부정이지 않겠어요? 네, 근데 속단은 근본이세요. 읽어보셔야 돼. 자, 우리는 불로 만나려고 한다. 벌써 숭시된 뼈 하나가 세상에 불타는 것을 쓰다듬고 있나니 자, 뭐예요? 세상을 다 불태워버려. 세상을 뭐 했죠? 파괴했죠. 어떤 파괴와 폭력의 이미지 이런 걸로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시적 대상이 나오네요. 자, 만리밖에서 기다리는 그대. 다시 한번 그대를 이야기하는 그대요. 자,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만리라고 했네요. 그래서 저 불이 지난 뒤에 흐르는 물로 만나자. 자, 그대도 당연히 긍정적인 대상이죠. 왜? 만나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그대한테 뭐라고 말해요? 자, 저 불의 가치 말고 뭘로 만나자? 흐르는 물로, 물의 가치로 만나자. 이렇게 말해요. 자, 그래서 푸시시 푸시시 불 꺼지는 소리로 말하면서 그래서 불은 다 몰아내고 올 때는 인적 끝인 넓고 깨끗한 하늘로 올라. 물의 가치로 만나서 뭐라고요? 깨끗한 하늘로 와. 하늘도 긍정적. 이렇게 말하는 시입니다. 자, 그러니까 간단해요. 자, 우리가 물이 되어서 하나로 흘러가면 참 좋겠어. 그런데 우리는 지금 불로 만나려고 한다. 그러니까 어떡하자? 그대요? 저 불의 가치를 없애고 물의 가치가 되어 인적뜸은 하늘에서 우리 같이 만나자. 이렇게 말하는 시입니다. 자, 뭐 말하는 시 같아요? 요거 통일에 대한 시. 작가가 통일이라고 밝혔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요. 자, 우리가 물의 가치로 만나서 부정적인 것을 다 살리면서 하나로 화합해 이상세계로 나갔으면 참 좋겠어. 근데 우리는 지금 뭐 하려고 한다고? 지금 우리는 불의 가치로 파괴, 폭력, 전쟁의 가치로 이 만나려고 해. 그러니까 그러지 말자. 그러지 말고 우리 어떻게 이런 부정적인 가치를 다 몰아내고 바로 하나 되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가치로 만나서 우리 가치 이상 세계로 나아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지. 자, 그래서 정리합시다.
자, 여기는 그냥 원시적 생명력과의 만남에 대한 희구, 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물의 상징적인 의미는 뭐 생명력 혹은 화합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적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 세계는 결국 바다하고 하늘이겠죠. 이게 이제 같은 의미의 시어가 되겠지. 자, 두 편 남았네요. 자, 다음 시는 최두석의 성의꽃이. 자, 이 성의꽃은 시가 약간 두 부분으로 나눠지긴 하는 시긴 하거든요. 근데 그냥 가시면 돼요. 자, 성의꽃. 사실 이것도 되게 필수십니다. 일단 성애가 뭔지 아셔야 되겠죠. 성애 뭔지 알아요? 창문에 자동차 창문 같은데 얼음 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성애꽃이에요. 그 성애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게 꽃과 같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화자 찾아보시면 화자 나와 있고요. 자, 거기서 이제 출발하시면 돼요. 자, 새벽 시내버스는 찬란한 아니 뭐라고요? 잘 모르겠네요. 새벽 시내버스는 차창에 웬 찬란한 시장을 하고 다닙니다. 자, 그래서 화자는 뭐 하고 있죠? 새벽 시내 버스를 타고 있죠. 새벽 버스를 타고 있어요. 새벽 버스에 뭐가 있어요? 찬란한 치장이 있네. 장식이 있네. 그쵸? 자, 그래서 엄동 혹한일수록 선연이 피는 성의꽃. 그 치장이 뭐예요? 성의꽃입니다. 자, 이 성의꽃은 뭐라고? 혹한이 될수록 더 선명하게 피어나죠. 당연하죠. 자, 그런데 찬란한 치장이라고 했으니까 이 성의꽃은 당연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네. 자, 그러면 요 새벽 시내버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새벽 시내버스 누가 타나요? 타는 사람 바로 아래쪽에 나오긴 하거든요. 주로 어떤 사람이 탈까요? 부자가 탈까요? 대통령이 탈까요? 국회의원이 탈까요? 보통 평범한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 좀 아침부터 새벽부터 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타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새벽버스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민들의 삶의 공간, 서민들의 삶을 잘 보여줘. 자, 그래서 혹한일수록 성의꽃이 아름다워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혹한일수록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서민의 삶이 예쁘다, 아름답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조금 보시면 더 선명해져요. 자, 어제 이 버스를 탔던 새벽 못 읽지 오늘? 어제 이 버스를 탔던 처녀 총각 아이 어른 미용사 외판원 파출부 실업자의 입김과 숨결이 간밤에 은밀히 만나 피어내 번뜩이는 기막히는 아름다움. 자, 그러니까 이 성의꽃은 뭐라고요? 이런 서민들의 삶의 공간인 새벽 버스에서 그 서민들의 삶의 숨결이 모여서 피어난 것이라. 그러니까 서민들의 삶이 혹한 어려울수록 어떻다고요? 그들의 삶은 아름답다. 화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자는 그 서민들의 삶에 대해서 뭘 보내고 있어요? 연민의 시선, 연민의 시각을 보이고 있죠. 자, 그러면 나는 무슨 전람회 온 듯 자리를 옮겨 다니며 보고 다시 꽃잎파리 하나 섬세하고도 차가운 아름다움에 취한다. 그래서 차가운 아름다움도 체크하고 갈까요? 무슨 법인가요? 요것도 역설이죠. 자, 그러면서 화자는 뭐 하고 있어요? 성의꽃에 대해서 애정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민과 애정. 서민들의 삶에 대해 연민과 애정을 보내고 있구나. 자, 그래서 어느 누구의 막막한 한숨이더라. 어떤 더운 가슴이 토해낸 정열의 숨결이더라. 자, 이렇지 정성스레 입김으로 손가락으로 성의꽃 한 입 지우고 이마를 두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시내버스의 차창이라는 공간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남신유동 박쥐공방이 아니라 뭐죠? 흰 바람벽이 있어. 기억나요? 네. 흰 바람벽이하고 똑같은 기능이에요. 마치 영화의 스크린처럼 다른 대상을 떠올리게 하는. 그래서 회상에 혹은 이제 그 친구를 연결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시는 게 이 차창입니다. 자, 그러면서 덜컹거리는 창에 어리는 푸석한 얼굴. 차창에 이제 얼굴이 어리죠? 얼굴은 누구 얼굴? 친구 얼굴이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함께 길을 걸었으나 지금은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예요. 누구의 얼굴이라고요? 면회가 금지된 친구. 자, 친구 어떻게 됐을까요? 면회로 알 수 있지 않나요? 친구 어떻게 됐을까요? 군대 가나요? 군대 면회하나요? 지금은 감옥에 가 있어요. 네, 그런데 같은 길을 걷다가 지금은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죠. 그러니까 화자하고 비슷한 길을 걸었겠지. 근데 화자는 어떤 모습을 보여요? 서민들의 애정과 연민을 보내는. 그러면 이 친구도 그랬겠지요? 그러니까 서민들을 위한 아마 민중운동을 하다가 잡혀간 그런 친구에 대해서 떠올리는 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당시에 암울했던 사회적 현실도 보여준다. 이렇게도 연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성의꽃을 통해 서민들의 삶과 애정을 드러낸 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할 게 없네. 자, 이것만은 꼭 또 화자의 태도는 써놨죠? 쓸 수 있죠? 서민들에 대한 연민 애정. 자, 그리고 3번 똑같은 얘기고요. 그리고 창의 의미는 결국 친구 얼굴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시네요. 자, 이육사의 꽃. 자, 기억나시나요? 이육사의 시는 어떻게 읽으라고요? 무조건 저항시. 무조건 저항시를 읽어주십니다. 저항시 아닌 것도 있긴 한데, 근데 무조건 저항시를 읽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육사의 꽃을 보시면, 자, 역시 꽃. 대상이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네요. 자, 화자를 찾으시면, 화자가 역시 나, 거기에서 하시면 되겠네요. 자, 동강은 하늘도 다 끝나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은 그때 자, 하늘이 없어요. 그리고 비가 한 방울 내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한마디로 연결하면 한계의 상황, 극한 상황이에요. 극한 상황에서도 뭐 했다고? 오히려 꽃은 자, 오히려 라는 부사 언제 써요? 뭐뭐 할지라도 오히려 그치? 강조할 때 그러니까 이 극한 상황과 반대되지 오히려 꽃은 빨갛게 피지 않는다. 핀다라는 이야기죠. 서리적으로. 자, 그래서 내 목숨을 꾸며 쉼 없는 날. 자, 그러니까 극한 상황에서도 그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내 목숨을 꾸며 쉼 없이 달리는 그런 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꽃이 또 아니죠. 플라워가 아니에요. 사자의 어떤 의지를 표상하는 거죠. 근데 식물이 그렇대요. 식물이 살기 좋은 환경에 있으면 물 잘 주고 이제 햇볕 잘 들고 공기 잘 통하는 그런 곳에 있으면 꽃이 안 핀대요. 약간 얘가 극한 상황에 빠져야지 꽃이 핀대. 살기 뭔가 힘들다고 느껴져야 자손을 번식하는 거죠. 뭔지 알겠어요? 근데 동물들도 그렇대요. 자, 그래서 꽃은 오히려 빨갛게 피어나요. 의지라고도 볼 수 있고 희망으로 볼 수 있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당연히 뭐겠어요? 이 극한 상황이 강점기예요. 그리고 이 강점기를 이겨내려는 시대에 대한 저항의식, 시대정신 이런 것들이 꽂히겠죠. 자, 그리고 북쪽 툰드라에서도 찬 새벽은 눈 속 깊이 꽃 맹아리가 옴잡거려. 자, 북쪽 툰드라도 역시 뭡니까? 극한 상황이겠죠?
자, 거기에서도 눈 속 깊이 부정적인 상황인데도 뭐는 있어요? 꽃 맹아리가 옴짝거려. 희망은 있어요. 그리고 제비떼 까맣게 날아오길 기다립니다. 마침내 저버리지 못할 약속을. 자, 여기에 제비도 여기다 쓰시면 되지 않을까요? 자, 왜냐면 제비는 기다림의 대상 긍정적. 그리고 제비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비는 언제 날아오는지 알아요? 봄에 날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하고 반대되는 거지, 반대되는 거. 그러니까 여기는 봄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겠어요? 광복, 독립에 대한 약속이죠. 자, 그리고 한바다 복판 용소승 치는 곳. 바람결 따라 타오르는 꽃성에는 꽃성, 그러니까 이 꽃이 엄청나게 많이 피어 있는 중. 그러니까 다시 말해 봄이 온 거죠. 자, 그래서 나비처럼 취하는 회상의 무리들아. 그러니까 봄이 온 것을 즐기는 회상의 무리들아. 그래서 이 나비처럼 취하는 회상의 무리들이 광복이 왔을 때 광복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아. 오늘 내 여기서 너를 불러보노라. 왜 불러봐요? 광복을 영원하니까. 아,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제는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극한 상황 속에서도 잃지 않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신념. 자, 작품에 나타난 작가의 현실 인식과 대응은 당연히 뭐겠어요? 의지적, 극복 의지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상식적 의미 됐고 상점 꽃 정도만 할까요? 꽃이 희망, 의지.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씨는 여기까지.